정말 즐겁고 편안한 데이트였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네? 잠깐 편하게 쉬어요. 오늘 달이 참 밝네요. 오늘도 정말 즐겁고 편안한 데이트였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네? 잠깐 편하게 쉬어요. 오늘 달이 참 밝네요. 지금 이거 하나 낮인데요? 아가씨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죠 감독님은? 알아요? 원빈, 송혜교랑 원빈이 타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임보스의 보스 더 세븐입니다. 오늘은 X5 X라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스포츠랑은 좀 다르게 아주 고급스러운 라인업을 가지고 생산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색상의 컬러는 회사 코드로는 475라는 코드를 쓰고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블랙 사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흰색 다음으로 요즘은 그레이가 많이 판매가 되지만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블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장님 차의 이미지.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사실 검정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수석 디자이너가 이 차를 딱 디자인할 때 가장 압도적인 느낌, 그리고 성공의 이미지, 그거에 부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눈도 넣어드리고 그릴도 양쪽으로 되게 크게 넣어드려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시선 강탈, 그리고 중후한 느낌, 중압감, 그리고 압박감, 짐승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짐승과 함께 한번 달려보시죠. 측면으로 나와봤습니다. 측면은 저도 등치가 큰데 이 녀석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일반 차들이랑은 다르게 굵은 캐릭터 라인을 썼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길어 보이는 효과 하나, 그리고 달렸을 때 공기 저항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확실히 가져가게 해요. 그게 우리 수석 디자이너가 심플하게 그리고 날렵하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X라인의 가장 큰 특징과 좋은 점은 이렇게 런닝보드가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타고 폴짝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세차나 이런 걸 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으신 여자분들이 또 차량에 탑승하는데 되게 실용적으로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측면에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휠과 아주 조화롭게 디자인이 잘 갖춰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X5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X5라고 돼 있는 이 엠블럼 자체 하나가 그냥 이 명품 브랜드예요. 롤렉스나 롤스로이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형상이 잘 되어 있고 크랩식으로 열리다 보니까 주차를 했을 때도 공간 손실이 적어요. 우리가 마트나 그런 데 갔을 때도 딱 이렇게 게이트 앞에 차 트렁크를 딱 열어도 일반 뭐 X3나 아니면 다른 뭐 산타페나 이런 차들보다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X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디퓨저 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인승이다 보니까 의자를 3열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걸터 앉았잖아요. 걸터 앉아서 그래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짐을 넣기나 골프백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의자가 이렇게 다 개폐가 돼 있어도 공간적인 활용도가 조금은 있다.
이 부분도 X5 7인승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X5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탑승도 할 수 있고 뛰어오면서 타실 수도 있죠. 그냥 심플 딱 그 하나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일체형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분리형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게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크리스탈 이 디자인은 조금 아날로그와 미래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감이나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아무래도 헤드룸이 넓고 공간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분은 이 차만이 가질 수 있는, X5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로 한번 가보시죠. 2열로. 공간감이 크고 좋은데 엄청 막 X7처럼 넓진 않아요. 그래도 중대형 엄청 큰 대형 SUV잖아요. 현존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7인승의 장점, 리클라인이 된다는 거. 5도만 이렇게 뒤로 넘어가도 훨씬 좀 편안해요, 승차감이. 깜빡 졸았네. 이럴 정도로 좀 편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3열 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애들이나 정말 좀 날씬하신 슬림하신 분들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렁크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플랫하게 다 눕힌 다음에 그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시죠. X5의 엄청난 장점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뿅! 그리고 하나 더 딱 내리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제 차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임보스를 통해서 X5가 출고가 되면 제가 이 매트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5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개편해요. 이거 X5의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해요. 진짜 편해요. 오늘은 X5 40i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제 차량 소개부터 좀 해드리면, BMW가 1990년도 초반에 랜드로버를 인수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SUV의 네. 강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우리가 가져와서 조금 모방하고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포니를 딱 생산할 때 포드사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엔진도 갖고 오고, 그랜저 할 때는 일본에서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앞서가 있는 회사를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쌍용도 막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잖아요. 어찌됐든 기술을 빼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인수를 합니다. 초반에. 어쨌든 랜드로버는 그때 당시에는 오프로드의 강점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BMW는 온로드에 특히 강점을 두고, 이제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그 다음에 가족 패밀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차량을 제작을 하려고 이제 기획이 들어갔던 거고, 99년도에 처음 차가 발매가 돼요. 근데 왜 확 인기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광고를 되게 잘했어요. 유럽에서도 광고를 되게 잘했고, 한국에서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죠, 감독님은? 알아요? 송혜교랑 원빈이 타고 나왔어요. X5를. 그럼 끝났죠. 그때 주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X5 자체가 딱 1억이 넘는 차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의 가치로 보면 한 2, 3억 정도, 한 2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급차의 딱 그 대명사라고 사람들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판매도 많이 되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케팅 요소랑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그 다음에 리더의 품격이 딱 세 가지가
물리다 보니까 패밀리형 SUV의 정의 같은 게 된 거예요, X5가. 성공한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신뢰감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X5의 역사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이제 승차감 얘기해 볼게요. 승차감 좀 어때요? 부드럽게 강한 느낌. 야, 스카우트 하고 싶다, 진짜. 스카우트 하고 싶어. 제가 영업할 때 이 멘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SUV 중에서는 에어서스를 처음 채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어댑티브. 그러니까 노면이나 지형을 확인을 해서 차가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접지력이 되게 좋아요. 타이어도 큰 사이즈를 쓰지만. 그래서 T9보다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높잖아. 그리고 크고. 그러면 흔들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X3나 T9이나 이런 소형 SUV들이 밸런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3 시리즈가 밸런스가 제일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X5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면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차는 온로드예요. 오프로드용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패밀리 세단이에요. 패밀리 SUV예요. 그 기준에서 보면 첫 번째는 편안해야 돼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거는 M 스포츠 아니고 7인승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가게 하죠. 애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멀미를 진짜 많이 해요, SUV를 타면. 근데 그게 GL이나 랜드로버나 뭐 GV80 대비해서 경험을 해보면 훨씬 적더라. 그러면 뭐 수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승차감이 좋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이 차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1억 2천. 1억 2천. 관심이 있는 차종이긴 하네요.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이거는 1억 1,600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구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GLE는 제가 알기로 1억 3천이에요. 똑같은 구성을 봤을 때. GV80이 아마 1억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랜드로버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되게 합리적으로 잘 나와 있죠. GV80이랑은 비교가 솔직히는 조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처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SUV도 만든 거고, 그렇다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GV80이. 그러면 X5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GLE도 근데 또 보면 금액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느낌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랜드로버는 또 AS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진짜 많이 보이려면요, 차가 진짜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차 많이 보이려면 한 달에 최소 1,000대는 넘게씩 팔려야 돼요. SUV 중에 가장 진보되어 있는 모델인데도 가격이 되게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BMW는 프로모션 정책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X5는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BMW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BMW 구매하셨던 분이 다시 이제 저희 중고차 사업부에 매각을 하시면 그 기준만 해도 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안 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의 가치를 하나 볼 때 꼭 중고차를 보라고 하잖아요, 금액을.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중고차 가격에는 차이가 안 나요. X5는 중고차율 감가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LCI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X5가 변경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이따 다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 높은 차를 합리적인 금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인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경쟁사 대비해서 무조건 우위에 있다. 나라마다 잘 팔리는 차나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판매 전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던데, 고민해봤자 X5라고. 그 감독님 마음, 감독님 생각 아니에요? 네이버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검색하면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평가를 남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평균 점수가 9.1점이에요. 네, 엄청 높죠. 그런데 여기 다 있어요. 뭐 주행, 연비, 디자인, 품질, 거주성, 가격. 실구매자들한테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봐 주면 독일 3사 및 기타 메이커들 SUV의 표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델,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최고입니다. 국산차만 타다 바꿨는데 사람을 위한 차라고 느껴집니다. 주행 성능 끝내줍니다. 쏘는 거 좋아하고 SUV 한자인데 X5 40i 좋습니다. 날카롭고 민첩합니다. 역시 BMW가 제일 잘 만든 직렬 6기통 경이롭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비싼 값을 하는 차량 주행 성능 및 편안함 추천 가능합니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있는지 몰랐으니까 네이버 평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한번 보시면 재미로도 보실 수 있고 실제 구매한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피드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X5 LCI 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사실 세일즈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꼭 따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려요. 이 정답은 없어요. 내 상황이나 내 관점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왜 그 신형 나온다는데 구형은 사?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스톱 딱 되는 거죠. 현재 LCI 버전이나 아니면 페리덴 모델이나 풀체인지가 나오면 프로모션은 거의 반토막 나요. 아예 없어지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야 되는 취등록세 또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 차가 주는 가치가 변하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장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면 돼요. 가장 금액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5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륜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후륜의 느낌을 받아요. 후륜이 왜 좋으냐면 슈퍼카나 진짜 고가의 진짜 비싼 차들은 다 후륜 채택하거든요. 이게 승차감이나 주행했을 때 그 직진 운동성 그리고 편안함, 이게 후륜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X5는 제가 아까 꿀렁꿀렁 했잖아요. 힘이 막 그만큼 남거든요. 엑셀 살짝만 밟아도. 그 기준에서 보면 엔진과 미션이 궁합이 굉장히 괜찮고 바디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무게 배분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탈 때는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아주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되게 편안하게 운전이 가능해요. 핸들도 가변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나 속도에 따라서 핸들의 그 무게감이 바뀌기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접지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노면을 잡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고급적인 느낌도 나오지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나요. 그리고 사륜구동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가 좋죠. 네 발로 뛰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후륜 쪽에 힘이 조금 더 가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완벽한 와일드한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서스펜션도 에어서스가 있지만 고속으로 딱 갔을 때는 알아서 높이 조절을 하거든요.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하잖아요. 공기 저항 최소 받으려고. 이 차도 지가 알아서 X5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그런 차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다가도 그냥 이런 느낌도 어느 구간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SUV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주행 하실 때는 꼭 타이어나 이런 공기압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엄청 안정감 있죠? 이게 SUV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체감이에요.
근데 X7이랑 다른 게 조금 더 타격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나 젊은 분들이 훨씬 좀 좋아하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확 받죠. X5의 장점은 감독님이 이 차를 구매 요소로 보고 있잖아요. 네.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구매 후보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투게이트랑 네.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짐을 실기? 기에도 그렇고. 내가 사면 어느 정도 보유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혹시? 이건 계속 탈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구매를 하고 기변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행 성능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만큼 상품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다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장점은 금액이 엄청 합리적입니다. 저렴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프로모션이나 기타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받으면 동급 어느 차종보다 제일 합리적인 금액이 나와요. 프로모션은 매달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X5 기준에서는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임버스 팀을 통하거나 아니면 담당 영업 SC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BMW X5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주행 성능이 미쳤어요. 변속 시점 ZF4랑 비단 엔진 이 6기통짜리 340마력짜리 궁합은 환상적이에요. 이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차체의 그 기본적인 구성이나 단단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비싼 제품들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비싼 제품 많이 썼는데 가격은 합리적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진짜 운동 성능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단점 얘기 안 할 수 없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연비가 참 좋지 않아요. 이 차가 되게 지금 경쾌하게 가고 아주 가볍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엑셀이 발만 살짝 얹어도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엄청 가벼운 느낌인데 실제로 7인승 차는 2.3톤이에요. 근데 이런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연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X5가 정말 좋은 게 5인승 있죠, 7인승 있죠, 그 다음에 30D라고 해서 디젤 모델 있죠, 그리고 가솔린 모델 있죠, 그리고 또 고성능 버전 8기통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M도 있고, 라인업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가솔린 40i에 국한된 거고, 이 차 기준, 지금 리뷰하는 차 기준으로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가 좀 일반 차들보다는 비싸요. 이거는 GLE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잖아. 그리고 크고 많이 수요가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 더 궁금한 내용은 아임버스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또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Boss, the all-new BMW X5.